네, 중국 증시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소폭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의 이야기 지금부터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현정우 주임입니다. 주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 제주공무점 현정호입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지금 최근에 뉴스에서 나왔지만 11월에 중국 자동차 판매량이 좀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최근 중국 자동차 시장 정부 연합회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11월 자동차 판매량은 현재 195만 대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8%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SUV 판매량이 67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약 74% 정도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요. 현재 10월 이번 10월에 자동차 취득세가 50% 감면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부진했던 자동차 시장은 최근 뚜렷한 개선 신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월 1일에 구매세 인하 조치를 단행했는데 이 내용을 좀 보면 1600cc 이하의 소형 차종 구매 시 자동차 구매세율을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하는 조치로 2016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발표했는데요. 실제로 이와 유사한 조치가 2009년 기차 하향이라는 정책으로 실행되어진 적이 있고요. 이후 중국의 자동차 판매와 소매 판매 기술 증감률이 빠르게 회복되었던 경험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정책 역시 그때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며 판매 대수를 확실히 증가시키고 있고요. 향후 판매량 증가는 점진적으로 그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12월 9일 그저께였죠. 내부 소식에 따르면 현재 중국 정부는 새로운 자동차 하향 정책을 현재 시행할 계획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전일 증시에서 자동차 업종이 약 2.78% 상승하였습니다. 자동차 하향 정책이 추가적으로 시작되는 내용은 정부에서 현재 농촌 지역이 소비 활성화와 자동차 소비 붐을 자극하기 위해 현재 저배출량 자동차 구매 시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수 촉진 프로젝트의 하나로 실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 조치도 마찬가지로 2009년에 2년간 시행된 정책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총괄적으로 2009년에는 자동차 판매량이 47% 증가하며 뚜렷한 정책 효과이 중국 경기 회복에 크게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소비 촉진 정책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다시 되짚어볼 만한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몇 가지 의미를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중국 정부의 정책 스탠스가 통화 정책에서 보다 직접적인 재정 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으로 옮겨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현재 중국 정부는 경기 해방 리스크 완화를 위해 통화와 환율 정책 모두 시도하고 있는데 보다 적극적인 내수 부양책이 확실히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인프라 투자 같은 재정 지출 확대는 어느 정도 경기 하방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또한 이에 부합하는 정책으로 중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소비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이벤트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음으로는 이번에 시행된 자동차 관련 정책이 직접적으로 중국 내수 경기에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완화시켜 줄 거라는 겁니다. 굉장히 긍정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이 많이 부각될 것 같고요. 현재 중국의 내수의 소비 증감률은 현재 상반기 내내 부진한 흐름을 좀 보여왔었는데 현재 자동차 판매량이 전체 소비재 판매량이 약 11.7%가량 차지하는 만큼 내수 부분 판매에 있어서 비중이 크고 이번 세율 인하의 대상이 되는 1600cc 이하의 자동차는 현재 중국 전체 자동차 판매 가운데 68%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내수 진작과 관련해 좀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중국의 성장성은 상당히 좀 무궁무진하네요. 지금 각 브랜드들이 지금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고 하고 중국의 세계 자동차 시장의 한 25%가 중국에서 판매가 좀 되고 있는 그 상황이라고 하는데 요즘 뭐 중국인들은 각 가정에서 세컨카를 많이 구입을 하는데 또 SUV 차량을 많이 또 구입을 한다고 하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중국에서는 예전에는 국산차에 대한 불신이 좀 있었는데 요즘은 또 국산차들을 많이 또 선호하는 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자동차 업체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그 속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종목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소개드릴 종목은 상해에서 상장되어 있는 장성자동차라는 회사입니다. 현재 이 장성자동차는 중국 최대 규모의 민영 자동차 제조업체이고요. 현재 SUV, 픽업 트럭,
픽업 트럭 그리고 세단의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5년 상반기 기준 현재 매출은 자동차 판매가 95.76%, 그리고 자동차 부품 판매가 3.19%, 그리고 기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상해랑 홍콩 거래소에 동시 상장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력 자동차 브랜드는 하벨과 장성 두 종류의 자동차 시리즈를 보유하고 있고요. 현재 산하의 엔진, 변속기 등 핵심 부품 생산 능력을 갖춘 4개의 자동차 생산기지 및 40여 개의 자회사와 7만여 명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굉장히 최대 규모의 민영 자동차 업체입니다. 현재 자동차는 원래 픽업 트럭 전문 생산 업체였었는데요. 2013년에 SUV 시장에 진출했고 진출 이후 86연속 SUV 판매량 탑3에 진입하는 등 국산 브랜드, 그러니까 중국산 브랜드로서는 SUV 판매량 1위를 차지하면서 현재 SUV 선도 업체로 성장하였습니다. 현재 최근에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를 보시면 현재 14년 SUV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36.4% 증가했고 15년 상반기에는 약 45.94%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성자동차의 SUV 판매량도 14년에 73만 대 판매량 중 SUV가 52만 대를 차지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이는 24.48% 증가한 수치고 현재 15년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SUV 판매량 증가율은 약 29%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장성자동차의 3분기 실적의 경우 업계 전반의 매출 둔화에도 현재 매출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했고요. 상대적으로 매출 총액은 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실적에 대한 부담이라기보다는 신모델 출시에 따른 개선 작업을 통해서 초기 단계에 있어 비용이 좀 지출이 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11월 실적의 경우 현재 누적 생산량은 동기 대비 18% 증가했고 판매량은 75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15.6% 증가하는 등 그 실적 향상이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최근 장성자동차는 자동차 부품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현재 자동차 부품 공급처를 국내에서 해외 글로벌 업체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앵커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듯이 예전에는 품질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지속하고 있고요. 현재 자동차 부품에 대한 중국 내, 국내 그리고 국외의 협력 R&D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산철강 및 오토리브, 보교유리 등 글로벌 선도 부품 업체들과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고 있고 자동차 부품 품질 향상에 따른 최근 수요 증가로 인해 부품 매출 부분이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향후 장성자동차는 글로벌 선두 부품 업체와의 합작을 위해서 바오디시 정부와 공동으로 120억 위안을 투자해 국제 자동차 부품 공업단지를 조성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보시, 아까 말씀드린 오토리브, 보교유리 등 기업들이 공업단지 내에 공장을 설립했고 향후 LG화학 등 9개 기업도 공장 설립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장성자동차 부품은 품질 향상과 함께 수요 확대를 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중국의 SUV 시장은 한 25% 정도는 성장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 속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바로 SUV의 거의 뭐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장성 자동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SUV 또 대표적인 차량하면 또 쌍용 자동차를 꼽을 수 있겠는데 두 기업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네, 일단 국내에서는 쌍용 자동차 SUV 완성차 업체로서는 가장 유명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쌍용 자동차는 62년에 성장됐습니다. 현재는 경기도 평택 공장에서 체어맨 그리고 렉스턴, 코란도, 티볼리 등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현재 SUV 전문 완성차 업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현재 15년 기준 1분기 국내 시장에서 34만 대를 판매했고요. 현재 반기 기준으로 내수 시장 점유율은 약 6.2%입니다. 최근 중소형 SUV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대응하기 위해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면서 어느 정도 실적 향상을 노리고 있는데요. 현재 실적 부분을 좀 체크해보면 15년도 상반기 누적 매출액은 약 1조 5,900억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7.7% 소폭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현재 영업손실 자체가 540억 정도 나고 있고 당기순손실도 539억 정도 나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15년 1월에 출시한 티볼리가 좀 지속적인 인기를 얻고 있고요. 상용차가 국내 메이커 중 가장 큰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구성을 보시면 좀 장성자동차가 비슷합니다. 85%가 SUV 및 RV 차량에서 발생하고 있는 등 현재 국내 SUV 완성체 생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런데 두 회사를 좀 비교해 본다면은 대략 10배 정도는 규모 면에서 좀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에서는 장성차가 현재 13조 원 정도, 쌍용차가 1조 원 정도로 크게 차이가 나고 있고요. 특히 매출에서도 마찬가지로 6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고, 특히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장성자동차가 약 1조 7천억 수준의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데 반해 쌍용자동차는 아직도 적자 부분을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두 회사 모두 SUV 자동차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로 매출액의 상당 부분이 SUV에서 나온다는 공통점도 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세수 지원 정책으로 인해 수혜를 보고 있기는 하지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매출의 규모와 수익 면에서는 좀 상당한 격차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 수출 부분에서 좀 부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SUV 부분에서 장성자동차에 좀 크게 뒤지고 있고요. 장성자동차뿐만 아니라 중국내에 있는 그 중국 내 메이커들에서도 SUV 부분에서 좀 뒤지고 있어가지고 이를 본다면은 최근 국내 내수 시장에서는 확실히 쌍용차가 어느 정도 선방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나 수출 부분 그리고 자동차 시장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의 성과가 떨어진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은 오히려 장성자동차에 집중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적도 아주 견조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 상황이네요. 다만 주가를 보니까 2달 넘게 지금 박스권에서 횡보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 경쟁사를 좀 능가하는 장성자동차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장성자동차는 13%의 시장 점유율을 가진 중국 최대 SUV 브랜드고요. 현재 전체 판매 비중 93%로 업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언급드렸다시피 중국 내 SUV 수요 증가에 수혜에 힘입어서 중장기적으로 브랜드 파워가 가장 센 장성자동차가 경쟁사 대비 높은 성장률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소형차 지원 정책을 통한 성장입니다. 현재 정부는 최근 앞에 말씀드린 대로 1600cc 미만의 구매 세율을 절반으로 낮추었고요. 현재 장성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500cc 이하 차량이 판매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향후 2016년에는 소형 모델을 추가 개량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2015년 4분기와 2016년의 성장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9년 치즈세 감면 시에 자동차 판매량이 47% 증가하면서 중국 경제 회복에 큰 기여를 한 만큼 유효성 자체는 2009년과는 동일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판매가 증가하는 만큼 자동차 소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 경기 둔화로 인해 2011년부터 자동차 판매량도 좀 증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자동차 주가, 특히 장성자동차든지 타 자동차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성과가 수익률이 부진한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에 반해 향후에는 신에너지 자동차와 SUV 판매량이 좀 매년 급증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 개선을 위해 중국 정부는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지원 정책은 계속 시행하고 있고요. 이와 동시에 중국인의 SUV 판매 선호 현상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에는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량 그리고 SUV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격 전략을 좀 보시면 차트를 좀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최근에는 계속 박스권에 쌓여 있습니다. 10월에 기차량 정책이 시행되면서 반등을 주기도 했지만 아직까지는 현재 같은 자리에 맴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기회를 가장 매수하기에 좋은 시간으로 사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2위안 정도 이하에서는 매수를 권유드리고요. 목표가는 22위안 그리고 만약 손절을 한다면은 11위안 이하에서는 비중을 좀 줄이시길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12년 연속 중국 내 SUV 판매량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 장성자동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헬로차이나 오늘 현정우 주임과 함께했습니다. 자, 이것으로 1부 마치고요. 잠시 후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